그 댓글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댓글 참여요? 댓글에 많이 참여를 해서 댓글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영상이 지나가잖아요. 아, 읽는 순간 계속 이렇게 얘가 지나가는. 댓글 보고 있을 때 영상은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2번, 3번, 4번, 5번 본 거로 되잖아요. 아, 시청 지속 시간이 길죠. 시청 지속 시간이 길면 추천을 더 많이 해주죠. 그럼 쟤네가 9천만 나와서 우리는 3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한국에 오지는 않아도 동경한다면 네. 저기가 어딘지 알고 싶을 거니까 그 댓글 확인은 꼭 갈 것 같고 그리고 댓글을 보고 나서 좋아요 누를 가능성도 많으니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를 거고. 와. 하나 쇼츠가 비딩은 붙겠지만 네. 지금 이게 주 영상이 내가 볼 때 동남아에서 많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비딩이 많이 붙어도 이게 쇼츠의 그 방문자 대비 애드센스 수익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미드폼도 같이 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미드폼으로 가게. 그래서 그 중에서 1%만 넘어가도 네. 우리는 애드센스 수익은 2배가 되겠지. 저작배도 하니까. 구독자가 이제 연계돼서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미드폼 시청 수도 이 9천만이면 10만 원, 최소 10만은 네. 보장할 거 아니야. 네. 100명 중에 1명만 봐도 네. 1%만 해도 네. 10만의 미드폼이 한 3분, 5분 단위가 나오면 그리고 구독자 숫자가 그렇게 높아지면 애드센스 수익도 훨씬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딴 애들은 없는 그렇게 가벼운 소재인데 정보성이 없는데 이건 정보까지 존재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거고. 더욱더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보를 더. 그러니까 쇼츠로 갈 때 착각하는 게 가벼운 소재를 갖다가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네. 가벼운 소재 안에 남들이 주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추가로 주느냐에 따라 끈끈하게 묶을 거 아니야. 내게 나오면 무조건 보게 그냥. 그리고 내 거에서 쇼츠로 가야 되는 이유는 미드폼을 안 보니까인데 네. 쇼츠를 보면서 내 미드폼까지 볼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넣어야지. 그 딴 애들이 100만 명 만들었을 때 나는 30만 명만 만들어도 걔네하고 매출 똑같이 가고 또 미드폼으로 가게 될 경우에 미드폼으로 연결 루트가 만들어지면 쇼핑은 더 잘 된다는 거. 쇼츠 안에 하단에 링크 붙이는 쇼핑을 얼마나 보겠으며 그 잠깐 시간에. 네. 근데 미드폼으로 100명 중에 1명만 건너왔다 하더라도 네. 하단에 지금 쇼핑 추천이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그럼 쇼핑 판매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우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더라도 그 구별점을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약간 더 고객 친화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왜냐면 그 초기에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객의 소리를 후발주자가 듣고 들어간다면 개선해서 들어간다면 무조건 이겨요. 후발주자가. 그래서 그리고 질문을 좀 더 하실까요 그러면? 네. 남았나요 질문? 수익하는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네네. 그 울세일 뭐 그런 도면을 일단은 드랍시키고 내 자본 없이 한번 네. 해보는 이게 좀 베스트일 것 아까 같고. 세일 혹시 질문하실 게 뭐였어요? 수익화에서?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질문이었어요. 아, 그럼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네, 그렇게였고. 그렇게 하실 때 그 나라별 소재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네. 이거를 계속하지 마시고요. 네. 그 나라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팔리는 물건을 봐서 K 굿즈를 파세요. 아, 팔리는 물건을 보고 와가면서 K 굿즈를 도매고기나 이런 데 통해서 팔고 직접 그때 예, 무자본 창업으로. 무자본 창업.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더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저는 심리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더 비싸도 지금 되나? 한국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아니면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여유 만만한 사람은 상품을 진짜 10만 가지 가지고 중간 가격에 해놓는 사람이에요. 꼭 가격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상품 양도 많고 이 사람이 지금 판매 그 경력이 되게 오래된 거나 이런 사람들 댓글 보고서는 안전한 거를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안 찾아보고 그냥 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채널 안에 묶였단 말이에요. 네. 유튜브 쇼핑은 네.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에요. 묶였어요. 이거를 여기서 상품이 보였는데 이거를 닫고 가격 비교라든지 딴 데 가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70% 80%라고 치죠.
20%는 여기서 구매하는데 음. 우리가 이 시장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 거에서 마진 더 많기면 되잖아. 근데 물건 사서 큰 문제 없으면 내가 약간 더 비싸도 약간 더 비싸봐야 10,000원이면 13,000원 내 마진 더 먹으니까 샀는데 문제 없으면 그다음부터 이 정도는 사요. 왜? 컨텐츠 제공자를 믿으니까 이제 이거로 가자는 거죠.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은 끝이 없어요. 네. 이것도 팬덤이거든요. 이상하게 내 얼굴이 안 나가면 팬덤이 아닌 줄 아는데 나한테 구독했다는 게 나 네 팬이야 이 소리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테는 그 마음으로 구독을 해주면서 괜찮네? 이분 괜찮네 하면서 해주면서 나한테 구독하는 거는 좀 낯설어. 내 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숫자가 찼다. 카운터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수도 계란기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좋아해 주겠어? 근데 내가 그게 좋으니까 구독 누른 거란 말이야. 이거만 허용하는데 이 판매 숫자는 어떻게 올리냐? 구독자를 올리면 되는 거죠. 구독자 숫자 늘어가면 성향이 똑같은 상품도 쿠팡에서 주문하면 싸고 그러고 좀 기다리면 싸고 해외 구매 대행하면 싼 걸 알면서도 네. 동네 가게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이건 좀 저의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회수의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도 그거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구독자 수에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요즘은 제일 똑똑한 거는 뾰족하게 유저 적은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솔직히. 뾰족하게 유저 적은 사람. 예. 딱 내가 필요한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방주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방주 썸네일 어그로 거의 없어요. 네. 약간 살짝 있지. 네. 방주는 일반 구독자를 모으는 게 아니고 방주는 90%가 유튜버예요. 우리는 유튜버가 구독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어그로 끄는 순간 일반인들 들어오잖아요.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는 이들한테 무슨 유튜브 교육을 해. 그럼 저희가 유튜버를 대한민국에 1,000분, 10,000분, 100,000분을 모았어. 네. 그래서 유튜브를 이걸 보다가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유튜버가 생기면 네. 저는 유튜브 분들하고 전 세계 돈을 끌어오는 일을 할 겁니다. 저도 동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가 저는 뾰족한 거예요. 저는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튜버 10만 대군을 양성하자. 와. 예. 대박. 예. 얼마나 벌어드릴까요, 우리가? 애국이잖아. 진짜로. 진짜 이거. 예, 진짜 애국이지. 나 봉급도 안 나가고. 서로 다 돈 벌고. 와. 뾰족하게 유저가 적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트래픽 이렇게 만든 거 괜찮은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지나오셨던 것들도 다 그 뾰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 느끼는 이런 게 웃긴 게 장난감이 하다 안 되면 남들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은 지금은 돈이 돼요. 휴먼 스토리도 다니는 게 좀 힘들지만 언제 돈이 되겠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조회수를 보는 거랑 똑같이 목표는 있는데 가다가 조회수에 흔들리고 구독자 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애드센스 도달이 안 되잖아요. 애드센스 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조회수에 흔들리면 컨텐츠를 확장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어그로로 사람이 들어오면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면 유튜버가 안 좋은 컨텐츠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추천을 안 해줘. 그래서 잘 가다가 내가 확장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 평균 점수가 안 좋아지니까 떨어져서 내게 노출이 안 되면 내 거 문제 있나 보다. 나로 인한 일인데 뾰족하게 안 간 거죠. 그래서 그게 되풀이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되풀이 돼서 안 열어주니까 지치죠. 근데 하나만 뾰족하게 간 사람은 영상 올라갈 때마다 처음에는 유저가 적어 보이지만 조금 좋고 더 알차게 차요. 그리고 유저가 다시 들어와서 채널을 딱 보니까 그 안에 채널 안에 컨텐츠가 딱 연결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로 보면 배열돼 있어. 구독자 숫자는 빨라지고 그 사람은 쌓여가면 그 사람은 뾰족한 곳에 있었으니 장난감을 팔 수 있고 건강 상품 팔 수 있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다 모이는 이 구조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왜 이런 교육이 됐냐? 유튜버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적었다. 비즈니스맨. 그래서 이제부터 유튜브는 부업이 아니고 창업이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가자.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이다. 유튜브는 저는요 창업이라고 봐요. 창업. 유튜브를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 편의점 알바했는데 나 그만두고 세차 알바 하려고 그다음에 주유소 알바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지고 유튜브를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나 이번에 편의점 차렸어. 다음 달에 어디 못 가. 여기 묶였지만 1년이나 2년은 해봐야 돼. 안 하면 성공한다는 거지. 유튜브를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왜? 함부로 못 바꾸잖아 창업했는데. 그쵸? 어느 정도는 봐야지.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아닌 거야 시작부터.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 뭔가 이게 지금 이슈고 유행일 때 네. 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겠네 하잖아요. 요즘 이제 더 이상 인기 없네. 네. 컨텐츠 생산도 그러네. 그러면 이때 얼마나 떨어지면 100명 중에 99명이 포기하거든요. 네. 한 명이 가요. 얘가 성공하는. 반성하겠습니다. 다 나가니까. 근데 지금 반성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찾으신 것 같아. 끝내주는 거. 끝내주는 거 찾으셨어요. 그거 응용하시면 돼요. 그거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죠. 계속 이거는 좀 제가 시도하고 계속. 네.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휴먼 스토리, 건강 채널, 인터뷰, 프로덕터까지 경험했으니까 자기 개발 다 됐고, 사람 만나는 거 됐고, 장난감 이거 상품 판매하는 거 해보려고 시도한 거 됐고 다 됐어요. 네. 인터뷰하다가 건강 쪽으로 가다 다 연결했어. 근데 결국에는 하시고 싶은 게 인터뷰예요. 인터뷰 중에서도 결국에는 성공 사례를 만든 2호 같은 채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이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해외 거 먼저 하셔서 네. 돈 버신 다음에 네. 나머지 거 건강이나 이런 거 그럼 볼 필요 없잖아요. 네. 네. 이 나머지 장난감하고 건강 채널하고 이 모든 것에는 네. 내가 돈을 같이 벌면서 해야 되는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 거니까 사업 때문에 네. 싹 걷어내고 지금 말씀에 계속 되풀이된 게 인터뷰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네. 사람 만나는 걸 하면요. 장난감이나 건강 채널이나 살림이나 이거보다요. 사람 만나는 걸 하면요. 돈이 더 보여요. 결국엔. 제가 그 동경하는 게 직업의 모든 것 네. 그 분처럼 하나의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면 네. 그 안에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돈 돼요. 저 지금 벌써 지금 유튜브 한 60번 만나봤는데 벌써 사업 제안 막 들어와요. 그냥 제가 일단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별 희한한 사업 제안 다 들어와요. 상상치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서 사업 생각을 하면 틀이 잡혀 있는데 네. 죄송한데 좀 촬영 중이라고 좀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미련 버리시고요. 네, 나중에 인터뷰 버리겠습니다. 쪽으로 꿈으로 가시면 되니까. 네. 대표님 이런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먹고 살라고. 계속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맨날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3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저것도 괜찮겠네, 저것도 괜찮겠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고민을 말씀하시면 얘는 그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해외고 국내고 상품 판매고 이러면 이렇게 못 가 저렇게 못 가 저렇게 못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엔 비즈니스, 저는 유튜버랑 비즈니스가 나눠지지 않았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즈니스 강의를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 마인드 강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유튜브 창업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면 진짜 많은 돈벌이가 보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이 될 거거든. 애드센스는 보너스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 잘 될 것 같아. 재밌죠? 네. 카톡 연결해 놓으시고 네. 그때그때 툭툭 던져주세요. 아, 제가 이러면 질문하는 분이 있고 또 질문 안 하는 분이 있어. 그럼 질문 카톡으로 하는 분만 유리하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와. 이 대행사 일은 들어오면 하시는데 네네. 운영을 위해서 들어오세요. 근데 해주는 게 좋은 게 경험하잖아요. 아, 네. 이 업종은 얼마나 가는가, 나 네네. 실패하는구나. 이 업종은 이렇구나. 경험하시니까 이거는 운영비 삼아서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그분들의 경우에 물리치료하시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네. 이런 분들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계약할 때 네. 이 단기 계약으로 안 끝나게 하려면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자 막 비싸게는 못 부르겠고. 똑같이 달라고 하고요. 네. 조회수로 까자고 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더 아니, 조회수가 안 되면 그 다음 때는 안 받고 조회수 올라가면 까고 조회수당 금액 설정해서 쇼츠 얼마, 롱폼 얼마, 미드폼 얼마. 그럼 이 사람 나하고 계약 관계 안 끝나요. 내 실력은 계속 늘 거고 그러고 좀 지나면 나한테 돈 더 내야 될걸요. 유저가 쌓이고 상황이 좋아질수록 영상 올릴 때마다 조회수는 유리하게 올라가니까 표본이 내 구독자에 대한 기본 표본이 커지니까 내가 이득 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은 한 달 쓸까 두 달 쓸까 할 건데 내가 100만 원 선입금인데 첫 달에 20만 원밖에 안 가 있으면 좋아서 하겠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100만 원을 주면 그 일주일이면 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때 트래픽이 많을 거니. 그러면 지금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는데 1년쯤 지나면 그 사람이 50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 같은 방식으로 제휴를 한다면. 그때 창업 유튜버 이거 무조건 대박 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나왔던 아이템인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보자 했는데 우리는 대행보다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교육들을 좀 하는 게 창업 마인드를 다 가지면 그러니까 진짜 그 장군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 마인드 자체부터 재밌죠. 되게 다르게 가야 재밌죠. 되고요. 조회수로 간다 그러면 그럼 얼마 받은가? 나 100만 원 받았는데 몇천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드폼은 10원, 쇼츠는 뭐 1원? 아니 미드폼 5원? 쇼츠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 매기면 내가 지금 영상 3개 만든 게 한 달 동안 5만 조회밖에 안 나오는데 10원이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5원이면 25만 원 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분 머릿속에서는 먼저 거 25만 원이면 되는 거였네. 쇼츠 계산해보니까 5만 원이면 돼. 30만 원이잖아. 근데 100만 원 넣고 까재. 일단 하겠죠. 네. 다음 달에 60만 원 되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되고 다음 달에 150만 원. 그럼 나는 락인한 고객을 묶어놓은 상태죠. 이 제안을 딴 분들한테도 해도 다들 들어오실 건데. 와.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재밌죠. 네, 이런 모델이 대행사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나 같아도 할 거라는 생각에 나는 어떤 조건이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는 또 노력할 거고 조회수 나오게 그러면 조회수가 나오면 그 사람은 돈이 더 나가도 그 사람도 기쁠 거고 어디 딴 사람을 찾는 거보다 여기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딱 영상을 올렸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돈을 딱 고정비를 받으면 내가 찝찝해서 나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돈이 들 나오면 그 사람도 안 돼요 한숨을 요번에는 뭐 돈 조금 나가겠네. 그러니까 세이브하네. 나도 이번에 돈 조금 나오네. 다음에 개선해야지. 그리고 만든 게 안 미안해. 그럼 개선점을 찾고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지 관계로 가는 거지. 능력제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되게 이 복잡하게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뭔가 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구조를 그렇죠. 굉장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심리라. 아까 다 심리예요. 왜 누가 물건을 살 때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으니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자기가 똑같이 알리에서 배송을 받고 아마존에서 배송을 받더라도 한국 사람 채널에서 동남아 사람은 주문하는 게 좋을 거고 그때 봐서 K구추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지. 배송이 오래 걸려도 그때 K구추 들어가는 거 가격 비교를 할까? 많은 수가 안 하겠지. 가격 비교하는 사람은 안 살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노출 대비 구매 획득률은 적어지겠지만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럼 뭐 아쉬울 거 없잖아. 약간 무릎이 좀 떨려요. 다행이네요.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다. 너무 센세이션. 이것도 제 관점이기 때문에 먹히는 분이 있고 안 먹히는 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또 뭐 영상 틀어놓으면 100분 중 한 500분 중 한 분은 완전 엑기스만 탁탁 뽑으시는 분 있고 바로 적용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무서워요. 한 달째 대화 중인데 3주 대화 중인데 더 이상 나한테 배울 필요 없이 내가 오히려 그분이 올려주는 샘플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뭐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받는 거에 이성으로 적용을 하셔서 이제 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발전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고. 너무 그런 좋네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럼 되지. 와. 고생하셨습니다.